연봉이 억대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전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6년 전기 기능사 기출문제를 한번 우리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기능사 필기는 60문제에서 36개만 맞으면 돼. 회로, 기기 다 합쳐서 우리 세 과목 다 합쳐서 과락 없이 36개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지고 마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자주 나오고 틀리면 안 되는 거 위주로 공부해 주면 돼. 됐죠? 너무 어렵고 아우 이거 귀찮아 안 해도 돼요. 왜? 시험지 잘 안 나와. 우리 대신 이 관연도 기출을 잘 곱씹어 보면 앞으로 뭐가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올 것까지 다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1번 문제서부터. 자, 우리가 가장 기본은 뭐예요? 회로죠. 근데 첫 번째 문제 봐보면 기전력, 요런 기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기전력이 몇 볼트래요? 120볼트고 내부 저항, 안쪽에 있는 내부 저항이 15ohm인 전원이 있대요.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가 어떤 전원에 대한 전압이 얘가 몇 볼트래요? 120볼트래요. 근데 요 안에 건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요 안에 있는 내부에 대한 저항이 15ohm이란 뜻이야. 됐죠? 요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 부하를 요렇게 끌고 온 게 바로 뭐예요? 부하예요, 부하. 그쵸? 그래서 이 부하 저항을 걸었대요. 몇 오음인지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전력 P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P는 VI, 그쵸? I 자승 R, 그 다음에 R분의 V 자승. 셋 중에 하나의 공식을 써야 돼. 자,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나는 얘가 일단 없어. 이건 질문이 두 개예요. 뭐? 얘 부하저항을 알아야지만 여기에 전력을 구하라 이거야. 그랬더니만 여기에는 이쁜 조건이 나왔죠. 뭐라고요? 최대 전력. 그쵸?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나왔어. 만약에 그 옆에 그 말이 없어도 요 말이 나오면 최대 전력을 보낸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R과 R이 같은 거야. 다시 해서 내부와 부하가 같은 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에요. 따라서 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5ohm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게 끝났네. 끝났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번에 당연히 P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전력하고 단자전압이 여기 있는 건 다 V라는 거는 단자전압이야. 단자전압. 근데 우리는 기전력을 알지 단자전압을 몰라요. 고로 우리는 직렬일 때 변하지 않는 게 뭐야? 전류지. 그쵸? 그러면 I는 뭐가 됩니까? R분의 2가 되니까 요때 R이라고 하는 건 내부, 외부를 다 합한 게 전체 저항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얼마 됩니까? 35ohm분의 120V가 되니까 얘가 몇 암페어가 돼요? 4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네. 왜? 우리는 부하에 대해서 전류와 저항에 대한 값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4의 자승에 I 자승 R 얼마?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얼마 됩니까? 240W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어떤 기전력 있고 내부 저항이 나왔는데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은 같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여기서 소비하는 전력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2번 공식을 쓸 수도 있고 요 3번 공식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V가 없어. 왜? 요거는 기전력이고 여기가 단자전압이거든. 기전력은 내가 최초의 전원이고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단자전압이 없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전류는 일정하잖아. 고로 우리는 여기서 전류를 구해서 요 공식에다가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먼저 얘기 드리면요. 요 정도 문제는 내가 꼭 이해해서 풀지 않아도 돼요. 기능적으로 풀어줘도 돼. 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나오고 부하에 걸리는 전력, 그러면 요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됐죠? 당연히 이거는 주어졌으니까. 숫자는 바뀔 수가 있잖아. 숫자가 바뀔 수 있잖아. 이게 20, 이게 200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요거와 요게 같고 그러면 요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다음 2번 문제. 자,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인덕턴스 L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랬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2분의 1 Li 자승이라는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거는 계속 계산 문제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때 옳은 것은 4번에 자기 인덕턴스 L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됐죠? 이런 문제는 가볍게 봐주시고.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권수 N이 300회인 코일에 전류 I를 6A를 흘려서 자속 파이가 얼마래요? 0.05인 자속의 코일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 코일의 인덕턴스 L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야.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뒤에 가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야.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얘의 기본 공식은 I분의 N 파이라는 이 공식을 꼭 외우세요. 자주 나옵니다. 또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바꿀 거예요. 뒤에 가서 바꿀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제가 한번 얘기할 거고, 이 공식 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기전력 공식 있죠.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라는 공식에서 요것도 기전력 공식, 요것도 기전력 공식이야. 고로 이때 얘는 마이너스 적분 미분 없어지니까 li는 뭐가 된다고요? n 파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l은 i분의 n 파이 요렇게 식이 유도되고, 요게 나중에는 L분의 뮤 Sn 자승 이런 식으로 공식이 바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서 I는 어떻게 돼요? 6분의 N 파이. 정말 쉽죠? 요렇게.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기호를 잘 봐야 돼. N 나왔고 I 나왔고 파이 나왔는데 L 구하라. 이런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기호만 딱 쓸 줄 알면 L은 I분의 N파이구나. 요렇게 꼭 기억하세요. 됐죠? 자,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요거는 변형된 식인데 일단은 그냥 외우셔도 돼요. 얘는 답을 외워도 됩니다. 그냥 외워도 돼요. 일단 RL 직렬을 해서 서세턴스는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임피던스를 봐봐요. 임피던스가 뭐죠? R 플러스 JX 이거잖아. 그쵸? JX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요거를 뒤집은 게 뭐죠? 어드미턴스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JXL의 1이 되니까 이때 얘를 같게 해주려면
밑에다가 기호만 다른 거를 곱해줘야죠. 아,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J는 자승이 되잖아. 아, 여러분들 가운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요것만 곱하고 요것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R에 자승이 되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J 곱 J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꼭 기억해요. 물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딱 자격증 전기 기능사 필기를 합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 나는 조금 그래도 이걸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시대에듀 그쵸? 시대에듀 거기 봐보면 기능사 과정에 정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셔도 돼요. 물론 그거는 제가 강의한 건 아니지만 거길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다 기초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하는 이 관연도 문제 요 풀이는 진짜 딱 요것만 보고 짧게 요것만 보고 2주 안에 요것만 보고 합격하자. 그러니까 원서 접수 동시에 공부 시작해서 합격하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아 저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J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뭐가 되죠? R 마이너스 JXL 요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거.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그쵸? 우리는 이제 뭐 정리를 해서 요걸 나누는 거죠.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게 컨덕턴스 G. 다시 해서 Y는 G 플러스 JB.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드미턴스고 이게 컨덕턴스고요. 요게 서셉턴스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서셉턴스 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나온 요거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요 부분은 요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에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JXL 하는 요 파트가 서셉턴스 B란 뜻이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선 서셉턴스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컨덕턴스 G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요렇게 컨덕턴스 G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고 밑에는 같아달라. 같아요. 요게 R이 들어가면 컨덕턴스 G, XL이 들어가면 서스턴스 B.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 일단 답을 찾아도 1번, 3번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1번이 컨덕턴스 G야. 그리고 2번하고 4번 중에서 왜 2번은 안 되고 4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됐습니까? 요렇게 꼭 봐주시고.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뭐라 나왔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플레밍의 왼손 그러니까 2번이죠. 플레밍의 왼손이 뭐예요? 직각좌표계라고 해서 FBI 다시 해서 손가락을 그려주면 여기가 FBI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류와 자속의 개념이 존재하고 3번도 비우사바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쵸? 세타각을 가지고 거리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게 비우사바르. 그 다음에 4번에 암페르의 오른 나사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이렇게 나사를 감싸듯이 나사를 돌리듯이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전류, 나머지가 자속.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류자속, 전류자속, 전류자속 다 있는데 1번의 줄의 법칙은 전력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와 자속의 관계가 아니죠.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봐보면 C1, C2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 양단의 전압. 자, 우리 요번 파트에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요 얘기를 하는데 접속을 먼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꼭 공부하세요. R인 경우에 그쵸? R인 경우에 직렬 접속은 이거잖아. 그쵸? 요렇게. 그러면 이때 여기가 R1, R2, 여기가 V, 여기가 I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합성저항 R은 됐죠? 직렬일 때는 그냥 R1 플러스 R2 3개면 4개면 쭉쭉쭉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개의 길이니까 흐르는 물은 일정하지. 그쵸? 호수에서 여기서 10리터를 보냈어. 그 호수 끝에도 10리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직렬인 경우에는 전류가 일정한 거야. 대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하가 다른 거지.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때 V1의 전압 강하를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R1 플러스 R2분의 내 거 R1 V라는 공식이에요. V라는 공식.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공식 난 지금 배운 적이 없어. 배우지 않아도 돼. 그냥 직렬이란 게 요런 모양이고 요런 경우에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여기 거의 전압을 구하라. 그럼 이 공식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해야 돼. 잘 나와. 그러면 만약에 V2면 당연히 R1 플러스 R2분의 내 거 R2V 전체 전압. 됐죠? 자, 병렬은 뭐예요? 병렬은 이게 병렬이지. 이건 제가 뒤에서 또 한 번 얘기 드리는 문제가 있어요. 직병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거기서 또 얘기 드릴 거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R1, 여기는 R2. 그러면 여기는 전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딱 봐도 떨어지는 높이가 똑같잖아.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은 거야. 병렬일 때는 뭐라고요? 전압이 일정한 거야. 여기. 하지만 물은 나눠지지. 호수가 나눠진다는 얘기야. 고로 이때 있어서 첫 번째는 합성저항은 이때 이 합성저항 잘 하세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일단 먼저 얘기할게. 원공식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땡땡땡땡땡 분의 1이야. 됐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두 개가 잘 나오니까 두 개인 경우에는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는 공식입니다. 요건 꼭 외우세요. 두 개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I1에 물이 얼만큼 분배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R1 플러스 R2 똑같은데 병렬일 때는 네 거야. 그래서 R2I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요게 끝났다면 이건 저항이야. 근데 콘덴서가 나오면요. 왜 이걸 같이 했느냐? 얘를 공부하면 다 반대로만 공부하면 돼. 다시 얘기해서 이때 직렬인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 이러면 얘는 얘처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분의 1 땡땡땡땡땡. 됐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얘 같은 경우에는 C는 병렬인 경우야. 병렬인 경우에 C는 직렬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얘처럼 직렬인 경우에는 요 전압 강화 있는데
얘는 C1 플러스 C2분의 니 거 C2V가 된다는 얘기야. 요 공식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야. 전압이지만. 그러면 여기도 전류죠. 전류라는 건 흐르는 전하량이야. 그러니까 Q라고. 전하량. 원. 그 얘도 어떻게 돼요? C1 플러스 C2에 얘는 얘처럼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C1 Q가 되는 거야. 자, 일단 봐요. 우리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지금 6번 문제에서는 C1, C2를 이렇게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 직렬 접속이란 말이 나오죠. 직렬 접속의 C인데 뭐를 구하래요? 직렬 접속인데 C1 양단. C1 양단에 걸리는 여기가 C1, C2라면 거기에 전압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C1이 얼마입니까? 얘가 5, 얘가 10. 근데 이때는 상대편 거 10. 됐어요? 거기에 전체 전압 얼마나 됩니까? 30. 이렇게 해줘서 답은 20V.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요거는 뒤에서 또 한 번 나오니까 제가 그때 또 한 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뒤에서 계속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왔죠? 삼상 교류회로의 선간전압이 그쵸? 선간전압이 13,200V래요. 그때 선전류가 얼마라고요? 800이랍니다. 그때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자, 소비전력 P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삼각함수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우리는 P상이라는 게 있고 유효라는 게 있고 무효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도 정규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P상이라는 거는 단위가 VA라고 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질문도. 유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실제 쓰는 일이라고 보면 돼. 와트예요. 무효는 바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삼각함수로 본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은 요 유효분이에요. 요게 와트고 요게 저항 R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무효라고 하는 거는 리액턴스야. 유도성, 용량성 있지만 우리가 거의 모든 부하는 코일로 감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X성분, 특히 XL, 늦은 부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때는 90도의 차를 가지고 XL 성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무효 성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때 단위는 바를 쓰고. 그러면 이때 밑변과 높이에 대한 합성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P상이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임피던스로 보는 거죠. 임피던스. 그래서 얘가 Z죠. 그러면 잘 봐요. P상일 때 용량은 당연히 3상이면 그냥 루트 3 VI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VI야. P상이. 그러면 우리는 유효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세타각일 때 자, 잘 보세요. 세타는 아이고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잘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그러니까 빗변이 뭐예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는 거야. 코사인.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유효를 알고 싶다면 유효 전력은 얘가 넘어가면 당연히 뭐가 돼요? P상 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P상이 뭐예요? 요게 P상이잖아. 그럼 거기에 뭐를 곱해? 코사인을 곱하면 이게 유효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세타각을 가지고 사인 세타를 볼까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P상분의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무효전력은 당연히 P상 곱하기 사인 세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상이 아까 여기다 뭐를 곱한다고?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 개념만 잘 잡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력에 대한 문제, 뭐 P상성분, 유효성분, 무효성분에 대한 게 요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7번 문제에서는 3상이라는 말이 나왔고 단상이면 루트 3 없어지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3상이고 단상이면 루트 3만 없애면 돼요. 자, 그러면 3상에서 뭐를 구하래요? 와트를 구하래잖아. 메가와트.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메가와트는 10의 6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는 P는 루트 3의 V 얼마? 그 다음에 I 요 공식 거기다가 코사인 얼마? 요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얘를 하면 14만 뭐 6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주니까 얘가 얼마 됩니까? 14.63 메가와트. 이렇게 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요거 꼭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계산기 사용법 그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단위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8번 문제 1오음메다래요. 근데 몇 센치가 되냐. 여러분들 앞에서 기본 단위 변경하는 거 한 파트 제가 찍었죠. 그걸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메다가 센치가 된 거니까, 자 1메다 그러면 얘가 몇 센치가 되는 거야? 100cm죠. 어려울 거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앞에서 단위 계산한 걸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고. 9번 문제 봅시다. 인덕턴스 L이 나왔고 전압 나왔고 주파수 나왔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그랬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덕턴스가 뒤진 리액턴스, 뒤진 성분이야. 뭐가 뒤졌다는 거야? 전압보다 전류가 늦게 흐른다는 거야. 자, 헷갈리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전압이 빨라 전류가 빨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덕턴스 L 됐죠? 요 성분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리액턴스 이렇게 나오면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코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스를 한번 생각해봐요. 주스를 이렇게 주스가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다 유리 빨대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입으로 압을 쭉 준 거야. 압을 준 거야. 그러면 내 입에는 압하고 물이 같이 들어와요. 물은 돌고 들어와. 물은 내가 압을 주고 난 후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리액턴스는 뭐라고요? 아, 빨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압을 주면 물은 늦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C는 거꾸로야. 뭐가 빠르다고? 물이 빠른 거야. 왜? 여기에 뭐 이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요것만 아시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C가 나오면 다시 해서 XC가 나온다면 용량성이 나온다면 이때는 전류가 빠르다. 요렇게 기억하세요. 얘는 전압이 먼저다. 요렇게 생각하시고 요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C는 반대다. 됐죠? C는 반대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10번 문제. 알칼리 축전지 대표적으로 축전지에 널리 사용되는 2차 전지는 뭐냐? 니켈, 카드뮴. 밑에 나왔죠?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산성과 알칼리성 요 두 개를 좀 잘 보세요. 리튬은 리튬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산성계다 그러면 우리는 납 축전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그러면 니켈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된다고? 카드뮴. 요게 가장 기본 물질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니켈 아연, 니켈 수소. 그러니까 여기 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니켈 아연, 니켈 수소. 이해 가셨죠? 요렇게. 그래서 항상 요 앞에 니켈이 들어가는 게 알칼리성이다. 요렇게만 보시고. 다음, 파고율, 파형률이 모두 1인 파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형파, 그러니까 우리는 동그란 구를 많이 생각해요. 근데 이때 구는요, 직각구야, 한자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형파라고 해서 동그란 구를 그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구형파가 이렇게 직각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파고율, 파형률이 다 얼마 같지. 그래서 구형파, 직사각형파가 파형률, 파고율이 전부 다 얼마라고? 1이다. 요건 꼭 외우세요. 됐죠? 구형파일 때 구형파일 때 파고율, 파형률이 얼마라고요? 다 1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또 한 번 정리해 드려요. 12번 문제. 이런 거 일단 외워야죠. 간단히 얘기하면 황상구리에서 전원을 연결해서 음극에는 뭐가 나오고 양극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면 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전하 물질이 방출되는 거야. 됐어요?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은 얇아지고 그걸 받는 음극 쪽은 두꺼워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극에서는 구리판이 두꺼워진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여러분들 요거예요. 우리가 제어백, 펠티어, 톰슨, 시험 문제에서 요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구별부터 얘기할게. 제어백하고 펠티어는 무조건 두 종의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톰슨은 하나의 금속이라고 보시면 돼. 됐죠? 됐죠? 그러면 요것만 딱 봐도 답이 나오지. 시험 문제에서 하나의 이 말이 나오면 답은 무조건 톰슨. 근데 두 종의 이 말이 나오면 답은 제어백 아니면 펠티어야. 그러면 제어백은 뭐냐? 그러면 양 접점에 온도 차를 주는 거야. 요게 입력인 거야. 됐죠? 그러면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우리는 열 기전력이 생겨.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렇게 보는 게 출력인 거야. 이게 제어백이에요. 펠티어는 양 접점에 전원을 인가하는 거야. 전이차를 주는 거야. 그러면 한쪽은 열을 발산이 일어나고 한쪽은 열을 흡수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 열이 발생하고 한쪽에서 열을 흡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은 펠티어. 톰슨은요, 이 두 가지 현상을 다 쓸 수 있는 게 톰슨인 거야. 그러니까 톰슨의 구별은 요걸로 해야 돼요. 톰슨은 요걸로 구별하는 거고, 제어백, 펠티어는 두 종에서 뭐 전기를 만들면 제어백, 뭐요? 열을 받고 열을 내밀면 이게 뭐야? 펠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문제에서는 주열 위에 열의 흡수 또는 발생, 뭐라고 했다고? 열을 흡수 또는 발생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때 답은 뭐가 돼? 펠티어. 됐죠? 쉽죠 이제?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공부하면 시험 문제에서 제어백은 어디에 이용해야 하느냐? 그러면 열 기전력을 이용을 해서 얘는 뭐 온도계에 활용을 하고 얘는 전자 냉동에 활용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자,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뭐가 됐어요? 그림을 보시는 거야. N극의 N극. 여러분 봐봐요. N극에는 S극이 붙고 S극에는 N이 붙어야 되지. 근데 N에 N, S에 N이 S가 붙었어. 그 얘기 뭐야? 정상이야? 반대야? 반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성체 반대잖아. 그러니까 반자성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다이오드의 정이라는 건 순방향이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직류전압을 걸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보는 특성이 정특성이다. 이런 거 하나 체크.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16번 문제 볼게요. 공기 중에 자 Q1이 얼마? 10 마이크로.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이렇게 곱해야 돼요. Q2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마이크로. 그리고 간격 뭐가 됩니까? R이 1m인 경우에 정전력, 힘 F. 그러면 전하량이 나왔잖아. 전하량. 여러분들 이건 공식 외워야 돼요. 그러면 기본 공식 어떻게 돼요? 4파의 입시롱 제로 R 자승의 Q1, Q2.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돼요. 공식 찾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그러면 여기서 4파의 입실롱 제로분의 1 요거를 계산기로 치면, 자 계산기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있죠? 자 계산기를 켜보세요. 키면 먼저 이렇게 분수 형태 모양을 누르고 그 다음에 1을 누르고 그 다음에 계산기의 아래 커서를 누르면 밑에 부분이 깜빡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4 누르고 곱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쉬프트. 됐어요? 됐죠? 이렇게 쉬프트. 이 쉬프트를 딱 누르고 맨 밑에 봐보면 곱하기 10의 4본승이라는 커서 있죠? 그게 위에 봐보면 파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쉬프트 누르고 얘를 누르면 파이가 떠는 거야. 그러면 계산기 상에는 지금 현재 1에다가 4에다가 파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떠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곱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7번 누르고 그냥 누르는 거야. 그 다음에 32번을 누르면 여기에 입실롱 제로가 뜨죠. 계산기상으로. 그리고 는을 누르면 얘가 얼마 돼요? 9 곱하기 약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눌러보셔서 계산기 사용법 연습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공식 자체도 외워야 되지만 4파 입실롱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건 외워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곱하기 R 자승의 Q1, Q2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 두 개 공식은 꼭 보세요. 그러면 요거 계산기 상으로 그대로 R은 1의 자승이니까 뭐 1만 하면 되고 거고 9 곱하기 10의 9승에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 다 누르는 법 앞에서 계산기 때 했죠.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하고 는 치면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요거는 계산기 사용법으로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자, 200V에 2kW 전열선 두 개를 그러니까 봐봐. 간단하게 얘기하면 2kW짜리 전열선이래요. 그쵸? 그러면 2kW 전열선이면 우리가 간단히 하면 저항 R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P는 VI I 자승 R R분의 V 자승인데 문제에서 나온 건 200V라는 전압일 때 200V의 전압에 2kW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이용을 해서 그 전열선의 저항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분의 V 자승이 되니까 얘가 얼마라고요? 지금 2000분의 얘가 얼마 돼? 200의 자승이 되니까 25
25옴이 되겠죠. 즉 하나의 전열선의 저항이 25옴이래. 이거를 뭐라고 나왔다고요? 직렬로 접속한 경우는 됐죠? 요렇게 요 200V는 안 바뀐 거야. 요렇게. 그러면 여기의 저항이 얼마? 25옴, 여기 25옴. 그쵸?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전력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때 전력 P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거 죄송. 합성 저항이 얼마 돼? 요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 됩니까? 1000W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요번에 어떻게 했대요? 병렬로 연결했대요. 병렬로.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20, 20. 그러면 이때 P는 R인데 저항이 같죠? 그럼 우리가 N분의 R에 뭐가 돼? V자승이 되니까 얘가 얼마 돼? 2분의 20의 V자승 200의 자승이 되니까 됐습니까? 얘는 결국 얼마나 나와요? 4000이 나오겠지. 4000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 그럼 결국은 얘가 병렬로 한 경우보다 어떻게 되느냐? 병렬에 비해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B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18번. 회로의 접속점으로 볼 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간 전류의 합이 같다라고 보는 게 뭐죠? 그게 키로요페 제1법칙. 전압의 강하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다? 2법칙. 전류는 1법칙. 전압은 2법칙.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자, 19번. 자, 그림 같은 회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자, 이게 뭐였어요? 지금 병렬이잖아. 병렬. 그쵸? 이게 지금 뭐라고? 병렬. 병렬일 때 R1, R2고 여기에 전체 전류가 나왔어.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 물어봤잖아. 병렬일 때 요거를 I1, 요거를 I2라고 한다면 이때 I1은 병렬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R1 플러스 R2분의 니 거 앞에서 풀었잖아. 그래서 아까 6번 문제였나요? 6번 문제 풀 때 정리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류일 땐 니 거. 그래서 R2I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냐. 이 문제와 아까 푼 몇 번 문제요? 17번 문제와 같은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한번. 여기. 아까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최대 저항값. 그러면 얘는 직렬로 하니까 R 맥시멈 값은 여기 칸이 조금 그런데 맥시멈 값은 한 개 값의 4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멈 최소 값은 n분의 r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분의 r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뭐라 나왔어요? 최대 값은 최소 값의 몇 배냐, 이것만 보면 돼. 최대 값은 최소 값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최대 값은 한 개 값에 4개는 직렬로 했을 때가 최대고 병렬로 했을 때가 최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n분의 r이 되니까 n이 4개가 되잖아요. 얘는 nr이고, 그러니까 얘는 r 지워주고 올라가니까 16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시험 문제 숫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는 한번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로 문제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 기기 나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